안녕하세요. KDI 연구부원장 강동수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한 KDI 비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스웨덴에서 태어난 이 소녀는 최근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르라는 이름의 이 소녀는 만 15세였던 2018년 9월부터 지구환경 파괴에 침묵하는 기성 정치인에 대한 반항의 의미로 매주 금요일마다 등교를 거부하고 의회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그레타는 2019년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그레타의 발언을 보시겠습니다.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But the young people are starting to understand your betrayal. 그레타의 분내에 주요국의 정상들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그레타가 너무 급진적이고 기업을 적대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강력한 환경 규제가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타임지는 역사상 최연소로 그레타 툰베리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면서 시대의 아이콘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최근 2-3년간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레타는 기후변화라는 현상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근본적으로는 기존의 사회 시스템에서 비롯되었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기성세대의 탐욕스러운 자본주의가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고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시킨다는 겁니다. 사실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입니다. 성장과 효율을 최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가 시장과 정책을 지배하면서 결국 금융위기가 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각국 정부는 공적 자금을 조성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탐욕스럽게 부를 쫓았던 자본가를 구제해 줬습니다. 정부의 위기 극복 정책이 계층 간 소득과 자산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킨 겁니다. 분노한 시위대가 월스트리트를 점령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임금 노동자였습니다. 2020년 창립 50주년을 맞은 다보스 포럼은 이해관계자 중심의 자본주의를 핵심 의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사회적 연대가 약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되지 못한다는 점을 간파한 것입니다. 다보스 포럼 직전 2019년 가을에 미국의 전문 경영인들이 모였습니다. 기업은 이윤 구역 극대화라는 가치를 넘어 종업원과 고객, 납품업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애플의 팀 쿡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181개의 CEO가 여기에 서명했습니다. 현 시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주주중심 자본주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를 포용하는 상생적 자본주의를 모색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화의 변곡점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세계 교역량을 GDP로 나눈 세계화 지표입니다. 2008년도에 정점을 이루고 완만하게 하락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약 70여 년간 세계 교역량은 확장일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적 분업이 활발해진 탓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하면서 앞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은 약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세계화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국가 간 교역이 정체되면 생산성이 하락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됩니다. 그리고 통상 질서가 선진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입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디지털 전환은 분명 인류에게 편리와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도 초래합니다.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이전에 비하여 더 적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는 소득을 감소시켜 사회 총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생산 여력은 높아졌지만 이에 비해 수요가 부족해서 오히려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할 때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소득 격차로 나타납니다. MIT 대학교의 데이비드 오토 교수는 디지털화와 자동화로 인하여 앞으로도 중산층 붕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 기술에 익숙한 사람이나 자본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이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위기가 됩니다. 인구의 변화도 우리가 마주한 심각한 사회 경제적 도전입니다. 은퇴 후 삶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고 재정 수요와 복지 수요가 늘어납니다. 금년부터 대학 학령 인구가 대학 정원을 미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출산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은 그 자체로 사회 문제라기보다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의 결과라고 이해할 때 우리는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정된 일자리가 부족하고 일과 가정을 병립하기 어려운 사회 시스템, 가족에 대한 통념이 변화해야 출생률도 높아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후변화, 역세계와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추세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거시적으로는 성장이 둔화되고 미시적으로는 소득과 자산의 형평성이 악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체제의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입니다. KDI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비전으로 역동적 포용 국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프랑스 인세아드의 김희찬 교수와 르네 마부안 교수는 블루오션 시프트를 미래 성장의 기본 틀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존 시장의 경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블루오션 시프트의 전략입니다. 불확실성 시대 그리고 무한 경제의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성장 전략인 것이죠. 블루오션 시프트 전략으로 가치 혁신이 일어나면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기술의 속도보다 교육의 속도가 빠를 때 분배가 개선된다는 하버드 대학교 골딩 교수와 카치 교수의 연구 결과도 귀 기울일 만합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급속히 바뀌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응해야 성장과 함께 분배도 개선됩니다. 역동적 포용 국가는 지식과 인적 자본에 대한 공정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혁신적인 도전이 장려되며 실패도 포용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국가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성장과 분배의 개선 그리고 사회적 갈등의 해소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동적 포용 국가에 이르는 길은 매우 험난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좌절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개척하면서 기득권자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지만 중단기적으로는 막대한 손해를 보는 집단도 있을 것입니다.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소통과 양보가 필요합니다. 지난 50년간 KDI는 경제의 번영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경제학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효율성을 최선의 가치로 삼는 경제학 방법론만으로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앞으로 KDI는 경제학을 기본으로 하되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 지역학 등의 사회과학과
인문학, 자연과학과도 소통하고 협업하고 융합을 하면서 종합적이면서 입체적인 해법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정책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가와 연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현실성 높은 해법을 만들겠습니다. 정부와 협의하여 정책으로 구현하고 정책이 실행된 후 결과를 재평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식 생태계의 전 과정을 주도하는 정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는 KDI에 무한한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여 KDI는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KDI가 출범하였던 1971년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은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대탕트 시대를 열고 중국을 개방으로 이끌어낸 인물입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50년 전 세계 경제사회는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세계의 대변혁을 느낄 수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했었습니다. 50년 전 오늘 서울의 한적한 변두리였던 홍릉에 경제적 변혁을 시대적 소임으로 의기투합했던 12명의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꿈과 정신은 이후 2600여 명의 후배들에게 전달되고 공유되었습니다. 수월성을 바탕으로 진실된 태도로 공공의 관점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솔루션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의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의 문제가 우리의 도전이자 우리의 해법이 세계의 궁금증이 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KDI는 역동적인 경제 그리고 포용적인 사회에 대한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나아가 지속 가능한 체제를 위하여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상생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체제적 패러다임적 전환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를 열고자 하는 KDI 연구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적 리더십이 될 것입니다. KDI의 새로운 50년 여정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